안녕하세요. 타로 집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러분의 재회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4장의 그림 카드 중에 눈에 들어오는 카드가 있다면 하나만 골라주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재회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잠깐 멈춘 건지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멈춰있는 상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겉으로는 각자 바쁘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그런 점검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상대 소식을 은근히 확인하거나 반응을 살피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서로가 먼저 결론을 말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끝이라기보다는 정지 화면처럼 시간이 멈춰 보이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타이밍을 못 잡고 있을 수 있다고 보이네요. 또 어떤 분들은 신중하게 움직이려다 오히려 더 멀어진 것처럼 느끼고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 관계는 종료보다는 보류에 가깝고 누가 먼저 명확히 말하느냐가 분기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멈춘 상태에서 상대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지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는 지금도 나를 그리워할지 이미 마음 정리를 끝냈을지 한번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할게요. 상대 마음에는 아직 감정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갑자기 생각나서 마음이 철렁한다라든지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상황만 와도 눈물이 나거나 화가 올라온다라든지 머리로는 끝났다고 아는데 마음은 아직 안 끝난 느낌이 듭니다. 관계는 멈췄지만 감정은 아직 흔들리고 있는 상태로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갑자기 관계가 무너졌거나 예상과 다른 이별 과정을 겪은 경우에는 미련이 깊게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후회나 아쉬움이 올라왔다가도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는 태도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엔 정리한 것 같이 보여도 속은 다를 수가 있다고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한편 어떤 경우는 상대가 감정을 숨기고 다시 시작할 타이밍만 보는 흐름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다른 경우에는 마음은 남아있지만 다시 시작이 두려워 가벼운 태도로 포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감정이 없어서 멀어진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거칠거나 미숙해서 멈춘 그림이라고 보입니다. 정리하면 상대는 정리를 완료하기보다는 감정이 남아있는데 자신의 표현을 통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왜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지 다음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가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 자존심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한쪽 마음에서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상처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가볍게 연락해볼까? 그리고 괜히 더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동시에 돌아가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특히 마지막 대화가 아프게 끝났던 관계일수록 먼저 연락하는 게 자신이 지는 것처럼 패배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상대가 이미 큰 상실감을 겪었다고 느끼면 거절을 당할까봐 무서워할 수도 있다고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책임질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연락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겉으로는 쿨하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타이밍 계산과 감정의 회피가 같이 섞인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정리하면 연락의 부재는 무관심보다는 두려움과 후폭풍의 회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재회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하나가 어떤 것일지 한번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감정 온도의 차이와 그런 관계를 이끌어가는 방식의 불일치라고 보입니다. 한쪽은 다시 불 붙이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은 천천히 검증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실무적으로 맞춰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감정이 쉽게 지칠 수 있다고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연락 빈도나 만남 주기라든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대화 방식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다시 멀어질 수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참고 버티는 힘은 있는데 진짜 속마음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면 마음의 이탈이 반복된다고 보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맞춰가는 기술이 부족해서 막히는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쪽이 이미 마음을 접는 연습을 시작해서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고, 정리하자면 장애물의 핵심은 사랑의 유무보다는 서로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 재회 가능성을 확 올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긴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드에서 바로 보이는 건 착각과 그리고 불안감의 그런 정리가 먼저라는 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급하게 연락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면 오히려 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나옵니다. 재회의 가능성을 올리는 결정적 사건은 상대의 고백보다는 오해를 끊는 명확한 대화라고 합니다. 서로 현재 상황이나 관계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다시 만나면 바꿀 점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장면인데요.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많은 상태에서 실제 관계보다 상상 싸움이 더 커지기 쉽다고 나옵니다. 이걸 멈추게 하는 계기는 짧아도 정확한 사실 확인과 그런 대화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옵니다. 또 감정으로는 이기려는 태도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복구될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라고 카드가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회 시그널은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보내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 시그널은 감정이 더 깊은 쪽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티나게 들이대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 체계로 시작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재회 선언보다는 예의 있고 정돈된 말투로 문을 다시 여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볍게만 보지 않고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는 의지가 섞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잘 지내냐고 이런 짧은 신호가 시작점이 돼서 이후 진지한 대화로 넘어갈 수 있다고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겹지인이나 익숙한 루트, 이전 약속 공간이 시그널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핵심은 누가 먼저냐 보다는 이번 시그널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어지느냐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재회의 신호는 부드럽게 시작하지만 방향은 진지한 관계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회가 이루어져도 다시 깨질 위험 포인트는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부담이 쌓이는 구조라는 건데요. 다시 잘해보자는 마음이 커서 초반에 너무 과하게 맞추면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가 터질 수 있다고 나옵니다. 또 평화를 유지하려고 불편한 진실을 숨기게 되면 신뢰에 대한 균열이 더 크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특히 실제 행동이 안 맞으면 실망감이 빨리 누적될 수가 있고, 가족 같은 안정감을 원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담을 나누지 못하면 한쪽이 지치기 쉽다고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재회 성공의 핵심은 예쁘게 보이는 관계가 아니라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깨지는 케이스의 부분은 감정 부족이 아니라 정직한 소통 부족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이어질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갈지 한번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말은 감정 폭발형 재회보다는 성숙한 정리와 재구성 쪽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어지더라도 예전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약간 조건을 거는 그런 재회가 유력하다라고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회보다는 나를 회복한 뒤에 더 나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 결론 날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한 가지인데요. 여러분이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기준을 세운다는 점입니다. 관계를 선택하든 혼자 가든 이번 사이클은 여러분의 자존감과 생활 안정이 먼저라고 카드가 말해주는데요. 결과적으로 완전 단절만이 답도 아니고 무조건 재해만이 답도 아니라고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결말은 서로 성숙해진 상태에서 천천히 맞추는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정리하면 흐름은 급한 재회보다는 서로 성장 후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정리된다고 보여집니다. 1번 여러분들의 리딩은 재회의 가능성은 살아있지만 성패는 감정 밀당이 아니라 명확한 대화와 현실적인 합의에 달려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재회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잠깐 멈춘 건지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완전 종료보다는 오래 멈춰서 서로 눈치 보는 상태에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둘 다 한 번쯤은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속에서 계산해본 흐름이 보이고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감정이 완전히 식었다기보다는 눌러놓은 느낌이 강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한쪽은 감정을 통제하면서도 속으로는 관계의 가능성을 계속 확인하고 있을 수 있다고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어떤 케이스는 재회를 꿈꾸지만 바로 움직이지 않고 타이밍만 재고 있고 또 어떤 케이스는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되나라는 고민을 오래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끝난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시작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는 지금도 나를 그리워할지 이미 마음 정리를 끝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마음에는 분명 그리움이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스스로 조절하면서 버티는 모습이 함께 보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뜨겁다가도 갑자기 식는 식으로 들쑥날쑥 할 수 있다고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가 진심은 있다는 쪽인데 관계 책임이 무거워 보이면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감정적으로는 분명 끌리지만 오래갈 자신이 없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진심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보여요. 핵심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있고 또 행동의 일관성에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상대는 정리를 끝냈다기보다는 마음은 남았는데 속도 조절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카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못하는 핵심은 지금 연락하면 또 싸움이 될까라는 불안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갈등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의 그런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면 내가 불리해질 것 같아서 멈추는 흐름이 생긴다고 보이는데요. 또 속마음이 복잡해서 말을 시작해도 오해만 커질까봐 아예 정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못해서 완전히 끊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두려움과 자존심이 동시에 걸려서 멈춘 상태로 보이는데요. 어떤 케이스는 상대가 지금 삶이 불안정해서 감정 문제를 뒤로 미루는 중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회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을지, 큰 장애물 하나는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관계를 바꿀 각오가 있는가예요. 예전 방식 그대로 다시 만나면 똑같이 아파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은 완전한 변화 없이는 재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에서 예를 들면 시간이나 일, 돈 이런 우선순위가 재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정은 남아있어도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다시 시작이 자꾸 미뤄진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으면 작은 말에도 다시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은 사랑 부족이 아니라 변화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거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재회의 성패는 감정보다 이전 패턴을 진짜로 바꾸는 노력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으로 재회의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긴다면 무엇이 있을지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누군가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먼저 판을 여는 순간이에요. 말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는 장면이 필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회피하던 주제를 직접 꺼내고 재회 후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또 서로 힘든 현실을 인정하고 역할을 나누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옵니다. 한쪽이 짐을 다지는 구조가 아니라 둘 다 감당하겠다는 태도가 나오면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때 사과를 하거나 후회하는 그런 말로는 부족하고 행동 변화의 약속이 함께 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면 관계는 예전 감정에서 새 출발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결정적 사건은 뜨거운 고백보다는 무게를 함께 지겠다는 그런 선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회 시그널은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보내게 될지 카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은 감정이 더 깊은 쪽에서 먼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직진으로 하는 그런 고백보다는 은근한 안부 그리고 추억을 건드는 말, 늦은 시간 연락처럼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에는 미련과 강한 끌림이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도 처음엔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상대가 직접 말하지 않고 분위기나 암시로 반응을 떠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감정이 올라온 밤에 갑자기 연락을 하고 낮에는 다시 숨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시그널의 신호가 약해 보여도 실제 감정 강도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시그널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지만 온도는 꽤 뜨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회가 이루어져도 다시 깨질 위험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감정 표현은 있는데 불안 해소가 되지 않는 관계라고 나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도 속으로는 의심과 경계가 계속 남아있다면 금방 지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쪽이 상처 재발을 너무 무서워하면 작은 일에도 크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감정 조절을 잘하는 척 하다가 진짜 속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긴장이 쌓인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확인 요구가 늘어나고 다른 쪽은 압박으로 느껴서 다시 멀어질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재회 후의 안정의 핵심은 감정 표현보다는 불안이 올라올 때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깨지는 포인트는 애정 부족이 아니라 스스로의 불안 관리 실패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다시 이어질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갈지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말은 감정에 휩쓸려 급하게 제외하기보다는 한번 멈춰서 냉정히 정리한 뒤에 결정하는 흐름이에요. 당장 푸는 그림보다는 생각 정리 후에 명확한 결론을 내는 그런 방향이 강하다고 보입니다. 관계를 이어가려면 이전 패턴을 끝내고 새 규칙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분명하고, 어떤 분들은 솔직한 대화 한 번으로 관계를 재설계하고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대화 끝에 이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분명히 하고 각자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통점은 애매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번 사이클은 흐리게 끌기보다는 선명하게 끝내거나 선명하게 다시 시작하는 결말이라고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분들의 재회 리딩이었습니다. 이번 흐름의 핵심은 재회 자체보다 재회 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결말을 결정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지금 정말 끝난 관계일지 아니면 멈춘 관계일지 한번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완전 끝났다라기보다는 감정이 뜨겁게 올라왔다가 멈춘 상태라고 보입니다. 한번 확 당겼다가 갑자기 차가워진 흐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서로 할 말은 남아있는데 무엇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서 멈춘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오해나 상상으로 키운 불안이 실제 거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관계성 자체는 아직 살아있고, 다만 현실적인 그런 대화가 부족해서 보류 중인 상태의 느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느끼고 있지만 확신이 없어서 관망 중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대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면서 마음만 앞서고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가 지금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지, 이미 마음 정리를 끝낸 상태일지 한번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감정을 완전히 끊었다기보다는 감정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리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가도 되는 관계인지 따져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을 들여 지켜보는 태도가 강하고 섣불리 감정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이성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시작해도 된다라는 문이 열려 있고요. 특히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다면 재시작의 의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속은 계산적이고 또 그런 그리움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미 정리한 척을 하지만 현실적 조건이 맞으면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는 마음이 정리됐다기보다는
신중함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보고 있다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후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정하게 말하고 싶다는 압박 때문일 것 같습니다. 대충 안부만 던졌다가 다시 싸움이 날까봐 차라리 미루는 흐름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급하게 올라오는 순간에 또 말실수를 할까봐 멈출 수가 있어요. 특히 내가 먼저 연락하게 되면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동할 수가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번엔 가볍게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제안을 들고 오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늦어지는 건 무관심보다는 준비의 부족과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는 거절당할까봐 망설이고, 또 어떤 케이스는 정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하는 걸 수 있어요. 어떤 케이스는 어떤 자기의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회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하나는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감정 싸움에서 자꾸 이기려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아팠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자꾸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은 그렇게 재회는 늦어진다고 나옵니다. 사실관계를 살리는 열쇠는 서로 이해시키는 기술보다는 함께 맞춰가는 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밝은 분위기로 풀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자존심 대결이 자꾸 끼어들게 되면 속도가 꺾일 수 있다고 나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대화의 방식이라든지 갈등의 처리 방법이라든지 약속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맞춰 나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서로 템포를 조절하고 중간 지점을 찾는 인내가 없다면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재회의 가능성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생긴다면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멈춘 대화를 다시 여는 명확한 한 번의 그 순간일 수 있다고 카드는 말해줍니다. 지금은 서로 마음을 닫고 버티는 상태가 길어져서 작은 계기 하나가 판을 바꿀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현실적인 만남 제안이라든지 또는 오해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고,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목표가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안정화할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회의 가능성은 상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를 다루는 성숙함에서 올라간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쪽이 방어를 조금만 내려도 또 버틴 벽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즉 결정적 사건은 싸움의 재개가 아니라 안전한 대화의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카드에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회의 시그널은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보내게 될지 한번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의 시그널은 감정이 더 안정된 쪽 혹은 책임감이 강한 쪽에서 먼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표현 방식은 감성 폭발보다는 단정하고 정리된 말투일 가능성이 크고, 예를 들면 사과나 변명을 피하고 핵심만 분명하게 말하는 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내는 쪽도 불안이 많아서 메시지를 여러 번 고치고 늦게 보낼 수 있습니다.
처음 접근은 짧고 조심스럽지만 내용은 꽤 진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생활이나 그런 안정감 있는 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예를 들면 차분한 만남 제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감 있는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차분한 만남 제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정리하면 속도는 늦지만 무게 있는 시그널이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회가 이루어져도 다시 깨질 위험 포인트가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포인트는 좋아졌다고 느끼는 순간 확인 강박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초반 만족감이 크다 보면 오히려 상대 반응에 예민해져서 사소한 신호를 크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감시하듯이 확인하는 대화가 늘어나면 관계의 피로도를 빠르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예전 패턴을 끊지 못하면 결국 다시 거리두기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이 포인트만 잘 관리하신다면 관계는 한 단계 성숙하게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불안이 올라올 때 자꾸 상대방을 추구하지 말고 대화로 푸는 것이 현명하다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대화로 바꾸는 거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깨지는 이유는 애정 부족이 아니라 불안 반응의 재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다시 이어질지 아니면 완전 다른 길로 갈지 결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말은 완전 단절보다는 희망을 남긴 재접속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봅니다. 과거의 정서가 다시 연결고리가 되고 관계를 가볍게 다시 열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만 한 번에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작은 연락과 작은 약속부터 쌓아가는 흐름이 유력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당장의 재결합보다는 재회 전에 어떤 단계의 복구가 먼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좋은 점은 서로의 태도가 이전보다 덜 극단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대화가 이어지면 의외로 빠르게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핵심은 기대만 키우지 말고 작은 행동의 일관성을 체크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결말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고 천천히 실속 있게 붙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흐름의 핵심은 감정은 이미 살아있고 관계의 성패는 작은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데서 갈린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지금 이 관계가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잠깐 멈춘 건지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서로 너무 지쳐서 멈춘 상태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감정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부담과 서운함이 함께 쌓여서 버거워진 흐름이 보입니다. 관계 안에서 서로 자기 입장만 지키다 보니까 대화가 싸움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리감이 크게 느껴지고 외롭고 버려진 기분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끌던 흐름에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말로 꺼내면 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대화 준비를 시작한 상태일 수 있고, 정리하면 완전 끝났다기보다는 어떤 과부하의 상태에서 잠깐 멈춘 관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는 지금도 나를 그리워할지 이미 마음 정리를 끝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마음은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생각이 꽤 많은 상태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티를 안 내서 정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옵니다. 단호해 보이는 모습 뒤에 혼란과 그리움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은 감정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확신이 들 때 행동하려는 타입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한번 방향을 정하면 빠르게 움직일 여지도 보이고요. 특히 오해가 풀리거나 분위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태도가 확 밝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케이스는 현재 침묵이 정리의 신호가 아니라 타이밍의 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음이 완전 정리되고 끝났다라기보다는 숨겨진 감정이 있고 확신이 생기면 재접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감정적으로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책임감 때문에 멈출 수 있어요. 가볍게 안부만 던졌다가 다시 무거운 문제가 터질까봐 조심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감정을 보여주더라도 관계를 제대로 굴릴 준비가 되어야 움직이려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삶의 부담이 큰 상태라서 연애 이슈까지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버겁게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시작하기는 싫다라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시 시작하면 예전 사이클이 반복될까봐 문턱에서 서성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즉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 부족보다는 완성도와 부담 문제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는 감정은 있지만 책임질 준비가 될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이번에는 재회를 맡고 있는 큰 장애물 하나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카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새로운 기회가 와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방어 습관인 것 같습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은 있는데 다시 상처받는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꽉 닫고 버티는 느낌이 크다라고 나옵니다. 특히 다시 시작해도 될지라는 회의감이 행동을 늦출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한쪽은 다가가고 싶고 한쪽은 안전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패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작은 신뢰를 차근차근 쌓는 방식이라고 보입니다. 즉 장애물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잠금 장치가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으로 재회의 가능성을 확 올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긴다면 무엇이 있을지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로맨틱한 고백보다는 서로의 힘든 현실을 인정하는 대화라고 합니다. 지금은 누가 더 사랑하냐보다 누가 더 얼마나 버거운 상태인지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합니다. 한쪽이 지쳐있는 걸 다른 쪽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해석하면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너의 상황을 이해한다라는 그런 태도가 나오면 거리감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고 또 서운함만 말하는 대화보다는 어떻게 부담을 나눌지 이야기하는 순간이 분기점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연락의 어떤 패턴이나 감정 표현 방식, 그리고 바쁜 시기를 대응하는 그런 현실적인 합의점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재회 확률을 올리는 사건은 생활 공감과 부담의 분담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하자면 결정적인 장면은 상대가 힘들었구나를 인정하고 구조를 다시 짜는 대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회의 시그널을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보내게 될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의 시그널은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마음이 올라온 쪽이 갑자기 연락을 하거나 직설적인 멘트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텐션이 빠르게 오르는 만큼 기대도 함께 커져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 연락은 달달하거나 반가운 톤으로 오지만 중간에 말이 급해질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어떤 케이스는 상대가 보고 싶다라는 분위기로 오고 바로 관계 정의를 묻는 식으로 급전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케이스는 설렘의 신호는 많은데 실제 실행이 따라오지 않아서 헷갈릴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오면 감정 속도보다는 사실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회가 이루어져도 다시 깨질 위험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 포인트는 속도를 너무 빨리 내는 거라고 합니다. 다시 붙자마자 예전 상처를 건너뛰고 급하게 친밀도를 올리게 되면 작은 충돌이 크게 터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에 상처받은 이슈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큰 단절로 갈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재회 후에는 빨리 좋아지기보다는 천천히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어도 서로에 대한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반복된다고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관계를 완전히 리셋할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때 대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탓, 내 탓으로 몰기보다는 감정적인 그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는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갈지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말은 완전 단절보다는 다시 안정적인 관계로 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과거의 정서가 다시 연결고리가 되고 서로 아끼는 마음이 현실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결말은 자동적으로 오진 않고 분명한 대화가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기준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카드가 읽혀집니다. 특히 이번에는 감정만 확인하는 재회가 아니라 서로의 생활까지 맞추는 재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관계를 키울 수 있는 에너지와 배려가 충분히 보인다는 거예요. 또다시 시작한다면 이전보다 성숙하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솔직함으로 보입니다. 애매함을 줄이고 필요한 말을 정확히 하면 결말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결론은 재해 가능성이 높고 단 명확한 소통이 붙어야 장기 안정으로 간다입니다. 이번 흐름은 마음은 이미 연결되어 있고 결과는 대화의 선명함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